파인그라스 혈투. 파인그라스가 대통령실 앞에 있는 잔디밭인가 봐요. 저는 저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영어를 얼마나 내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어를 좋아해.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 영어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뭐 영어 잘 배웠으면 잘 써먹으면 좋죠.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우리한테 자랑스러운 한글 있잖아요. 세종대왕님이 계시잖아요. 노벨 문학상까지 탔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데 영어가 써져 있으면 저건 우리말로 바꾸는 게 어때? 이래야 될 사람이 파인그라스? 뭔 술집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술맛 땡기나? 그건 아니잖아요. 제일 기분 나빴던 건 그거예요. 책상 앞에 미국 대통령 트루만 The buck stops here 그거 놔둔 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뭐 미국 총독인가? 남의 나라 대통령이 썼던 걸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그런 정신 자세, 그런 정신머리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자, 아무튼 뭐 파인그라스가 됐든 뭐 파인애플이 됐든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참 안진걸 소장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이 겁나게 기다렸으니까 안진걸 소장님 언제 오냐고 보고 싶어서 죽겠다고 빨리 사과하세요. 예, 방송 듣고 댓글 달고 어제 슈퍼챗 오늘 또 슈퍼챗 이틀 연색 슈퍼챗으로 함께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다시는 듣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슈퍼챗으로 용서를 구합니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슈퍼챗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제가 좋아서요. 그래요. 예. 안진걸 소장님 귀인 있잖아요. 우리 이쁘게 봐줍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뭔지 아시죠? 네. 자,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부터 한동훈 대표 어저께 밤에 끝나고 저녁이죠.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안 하고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근데 오늘 오전에도 지금 일정을 취소해 버렸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안 나와. 네. 왜 그래요? 상처받았겠죠, 마음에. 아유, 짠해라. 어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뭐 의제도 없는 상황이었고 만나는 장소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식당이었어요. 그 테이블이 있는 게. 뭐 어디 대통령실 바깥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대통령실 안에. 식당이에요? 네. 밥도 안 먹으면서 왜 식당을 해? 근데 테이블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 테이블이에요. 네. 아니 그 좋은 테이블들 다 놔두고 왜 저기서 앉아가지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거는 학교로 따지면 학생들 잘못했을 때 선생이 어디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방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표정 좀 봐봐. 표정. 딱 쟤를 보면서 뭐야 뭐 이야기해봐. 이 새끼 많이 컸네.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에요. 예. 이거 만약에 기자가 찍었다고 하면 아주 우연히 저런 뭐 장면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를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찍었다는 거는 아까 서천 화재 현장 갔을 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서열을 정하는 자리였다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대통령 막 오들오들 추위에 떨면서 기다렸다가 딱 만나자마자 90도 폴더 인사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한동훈은 넌 역시 지금도 내 부하야. 어디 감히 까먹어 나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서열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대통령식의 어떤 인식으로 하자면 어디 까불어가지고 나한테 뭐 몇 대 요구를 하니 어쩌니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너 내 앞에 와봐. 너 이런 굴욕이야. 너는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어디 나한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라는 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고 어제 제가 사실은 박정화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자리 그때 생방으로 있었는데요. 그걸 지켜보면서 사실 다 황당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냥 애초부터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혼자서 얘기하다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딱 한 번 발언기 얻은 게 전부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막 야단치고 막 화내고 그러다 그냥 간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때 그냥 확 욕먹고 난 다음에 마음 확 상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고 오늘 안 나왔고 이 외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오늘 오후 3시에 강화도에서 무슨 행사가 잡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올까요? 전혜원 원장님? 오후
일정은 나온다고. 오늘 오후에는 뭐 네.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어제 딱 보고 드는 생각이 답정너 윤석열, 겁쟁이 한동훈의 만남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또 다르게 공개한 사진에 보면 이동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 팔을 이렇게 부르고 열변을 토하면 한동훈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사진을 고를 거 아닙니까? 상당히 찍어서 이미 대통령의 의중이 다 반영된 거고 저 사진 말고 팔을 쩍 벌리고 있으면 한동훈은 조용히 듣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3대 요구를 다 거절했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나와서 한 얘기 보면은 한동훈의 얘기는 아예 먹히지 않았다는 거고 특검에 대해서도 면막만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은 대통령과 만나서 제로콜라만 얻어먹고 왔다. 지난번에는 고기 반찬만 얻어먹더니 그리고 저는 저 빨간 파일을 보면서 한동훈은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나왔다고 박정환 비서실장이 그런 취지로 언급을 했던데 아닙니다. 말을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그래도 이 빨간 파일 안에 다 적어서 놓고 왔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통령실이 얼마나 한동훈 대표를 무시하냐.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만찬에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기자응답 질의 보니까 만찬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위헌적인 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다. 이거 김건희 특검법 하지 말라고 추경호 원내대표 따로 불러가지고 별도의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 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겁쟁이다라는 게 이번 회담에서 극명히 들어온 거고 한동훈이 얻은 소득은 제로콜라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원래 배석하려면 윤석열 옆에 정진석이 앉아야 되는데 배석이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옆에 앉혀놓고 앞에서 훈계하고 옆에서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사진 한 앉아갖고, 번만 더 띄워봐 예. 주세요. 안진걸 소장님. 얼굴은 그렇게 날카롭게 안 생겼는데. 아니, 제 사진 너무 웃기잖아요. 맞아요. 아니 지 배석자인데 지 옆에 세우는 게 아니라 딱 앞에서 혼내고 옆에서 정진석이가 견제하고. 저 정진석 실장 아이디어였다. 그렇죠. 만약에 한동훈이 까불면 옆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만해. 뭐 이럴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윤석열 교장, 정진석 담임, 한동훈 학생. 그렇죠. 이것밖에 못해. 뭐 지금 이거네요. 지금 뭐 담임 또는 학생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실장, 학생주임 제일 무섭잖아요. 막 잡으러 다 영화관 같은 데도 막 잡으러 오시고 거의 그런 것이고 저는 한동훈이 일정을 취소하고 왔을 때 윤석열이 그냥 경로만 한 게 아니라 너 지금 이 자리까지 누구 때문에 올라왔어? 너 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다 그거 김건희 대통령 아이디어였어 임마. 너 근데 네가 지금 김건희를 쳐? 너 김건희랑 너랑 둘이 주고받은 그 카톡들 한번 공개해봐? 이렇게 그 협박이라든지 너 그럴 거면 그만둬. 뭐 이런 권유를 받았거나 이런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소득이 없을 것은 누구나 예상했어요. 그래도 나는 이런 건의를 듣고 대통령께서 경청해 줬다 정도 브리핑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요. 근데 브리핑까지 취소하고 일정까지 취소했다. 그냥 경로나 불소용이 아니라 윤석열도 상당히 모욕적인 어떤 언사를 당하지 않았을까, 위협적인 언사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돼 봅니다. 지금 앵커님 한국일보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한 대표 측에서 사전에 원탁으로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줬답니다. 보통 이제 원탁은 동등한 의미로 대화를 한다는 의미이고 이건 이제 수직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거절당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대통령실은 한동훈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극명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제 뭐 지금 혼내는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발딱 해가지고 한동훈 앞에 사진 좀 놓고. 계속 띄워봐 주세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쫄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뒤늦게 하루 뒤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어제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잖아요. 제가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개를 한 거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 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서 무도하고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막아준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한 대표가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엔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서 막는 게 힘들어진다 이런 우려를 전달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 그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겁이 났겠죠.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중진 의원들 따로 불러가지고 만났어요. 의원들을 단속한 거예요. 이 대통령실 분위기 안 좋고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의원들은
제발 좀 흔들리지 말아달라. 아마 그 얘기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종의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 가고 나니까 추경호를 따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뭘 불러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동훈이 앞으로 배신할 거야.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나랑 이제 따로 갈 거거든. 추경호 너가 확실하게 당 붙잡아.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는 크고 김건희 여사 말이 딱 맞습니다. 덩치는 크고 쫄보예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오늘 그 사진 한번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보여주신 사진 중에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앉아 있는데 옆에 경호원인가 경호원으로가 보이는 서 있는 사람 그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이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런 행사를 원래 대통령 풀 기자단에서 찍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기자들 접근을 안 시키고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골라서 주면 그거 그냥 쓰는 거예요. 자, 대통령실이 찍었는데 대개 이제 사진을 요즘엔 필름값도 안 되니까 수백 장 찍어요. 거기서 몇 장 골라가지고 기자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너네들 알아서 써. 자,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동훈이를 흘낏 쳐다보는 저 사진을 굳이 기자들한테 배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 지금 3자 대면이니까 정진석은 이쪽에서 가려서 안 보인다고 쳐요. 정진석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대통령실에서 왜 저 사진을 골랐겠습니까? 무슨 의미를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이 지금 비서인지 경호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도 한동훈을 노려다보고 있고 저자도 한동훈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말풍선을 달아볼까요? 자식 까불고 있어. 너 여기서 까불면 걸어서 못 나가. 너 지금 딱 그 표정 아닙니까? 이게 벽이 하얘서 그렇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떤 룸사롱 분위기면 완전 저건 뭐 저기 아닙니까? 지금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데 저걸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골라서 기자들한테 줬단 얘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 말풍선 한번 달아보세요. 전혜연 원장님. 저 끝에 남자 있는 저 A씨 지금 A씨라고 합시다. 네. 뭐라고 이야기를 말풍선을 달면 좋겠어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은 그냥 확시 가만 안 둬 이거고 한성열을 이 파일 손을 달달달달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 파일 이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김건희를 언급해 콜라나 마셔 이런 것 같습니다. 얌전한데 안진걸 소장님. 저는 아무튼 너무 기괴한 사진이죠. 그래도 제일 여당 대표가 와서 면담을 하는데 보통은 옛날 대통령 같은 수첩이라도 들고 나옵니다. 근데 뭐 네 말은 메모할 필요도. 옆에 정진석 보세요. 저 사진도 웃기잖아요. 스마트폰 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잠깐 너 진짜 네가 하도 보자 그러고 언론에서 지금 비화가 됐으니까 독대도 아니고 면담인데 면담장도 아주 예전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 중에 학생 혼내는 그런 데로 불러다가 그리고 매우 중요하지 않은 면담인데 면담은 하찮은 면담이어서 직원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직원 이런 거 아니야. 어디 감히 우리 대통령한테 찾아갖고 이 새끼가 너는 막 내 급도 안 돼. 너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러네 순서도 두 번째네. 네. 예. 여사가 임마 너 다이까지 키워줬는데 어디서 변망들어가게 딱 째려보면서 얼른 끝내. 얼른 끝내. 네. 얼른 가. 끝내. 얼른 끝내. 대표도 그만두든지. 뭐 이런 거예요. 야.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안진걸 소장이 연기를 진짜 잘해요. 예. 영화 배우인데 배우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배우를 시켜야 될 것 같다고? 우리 김수관 까메오 배우님 출연하는 몰라세요? 거 말고 진짜 배우 했어요? 어이구 참. 연말에 조정래 어쩐지. 감독님의 초혼에 악덕 경찰서 초혼에 경찰서장으로 나오세요. 왜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 다 저한테? 했어.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김수관 평론가님 근데 경찰서장인 걸 알고 보세요. 모르고 보면 아파트 경비로 보여. 경비원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맞습니다. 경비원님들도 폼 나는 분은 경찰서장님처럼 보이는데 안진걸 소장님은 경찰서장 옷을 입어도 경비원처럼 보이긴 해요. 아니 근데 제가 왜 말을 끊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경원이든 누구든 지나가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백운계 정치 1번지에 왜 날 갖고 자꾸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이런 게 나오는 건데요. 야외 정원을 갔잖아요. 야외 정원 갔을 때 그 일종의 7간신이라 7간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 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보수신문에서도. 근데 사진을 일부러 그 사진을 뒤에 서 옆에다 있습니다. 실었어요. 뭐 들고. 제일 간신 중에 간신이라고 지목되고 김건희 여사가 제일 이뻐한다는 사람이 이기정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옆에다가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모욕 주는 그 측면도 있었던 겁니다. 이기정 비서관이 쓰리빠 사건 난 뒤로 비서관으로 영전했어요. 네, 맞아요. 그 전에는 비서관 아니었는데 홍보 기획 쪽인가 아마 뭐 그랬어요. 그랬어요. 홍보 수석실에 있다가 예. 그때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이뻐한다는 소문이 그 있었는데요. 쓰리빠하고 한번 싸운 다음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의전비서관 갔죠. 그리고 자리 옮겼어요. 근데 저게 그냥 제가 보니까 군의 식당 같은 데예요. 대통령실 식당이거든요. 긴 식당 그냥 밥 먹는 테이블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의 사진 기자가 아니죠. 사진사죠 그냥.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겠습니까? 쫙 찍는데요. 윤 대통령이 하필이면 한동훈 앞에 이렇게 딱 켜가지고 너 내 앞에서 감히 이 사진을 고르다 보니까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진밖에 고를 사진이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기에 말풍선 좀 달아주세요. 제가 말풍선 릴레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수형님 TV께서 맨 처음 해주셨어요. 역시 저도 말풍선 달아본다면 잘들 놀고 있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보수형님 TV님께서는 지금 저자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은 생각이 좀 바뀐 사람인 거죠.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잘들 놀고 있네라고 했다면 또 한번 여러분들 저는 좀 안 좋게 봤는데 보수형님은 좋게 보셨는가 봐요. 지금 동시 접속이 2만 1,000명을 넘었는데 여러분 좋아요가 6,854명.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그 경호원 불러요? 존말할 때 눌러주세요. 이경희님 얘기했잖아요.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눌러주시고요. 이상부님 안진걸 소장 오늘 늦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안진걸 소장을 예뻐하신다고? 안진걸 소장님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운 좀 띄워보세요. 아유 쑥스럽지만 언제나 서나 국민은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은 국민 생각뿐인 안진걸 소장님. 진정 당신은 국민의 대변자. 걸출한 거리의 대통령 안진걸 소장님 응원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한번 윤석열 정권 끝장내는데 온몸 바치겠습니다. 나 방송 안 할래. 죄송합니다, 앵커님. 나는 이렇게 멋있는 거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아유, 앵커님은 그 유명한 명태균 씨가 존경한다는 그 장안에 좀 화제가 되어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나 끌고 들어가지 말아보세요. 방송에 출연한다면 백운기 TV에 출연할 것 같다. 근데 MBN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최초로 한번 예. 명태균 씨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래요. 자, 여러분 말풍선 한번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참 딱하지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찬스예요. 이런 자리가. 왜? 지금 국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나름 십자가를 지는 모양새로 내가 그래도 여당 대표니까 민심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독대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개무시를 했어요. 그래도 말이라도 한 대표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 민심을 좀 더 파악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민심에 부합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 말도 못해요. 그 세 가지 요구한 거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요. 가서 또 그걸 읊은 거예요. 그 뭐하러 만나 그냥 편지 써서 보내지 아니면 문자 하든지.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김건희 대외활동 자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구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어제는 아무런 답도 안 했다가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 김건희 관련 부분은 아예 얘기도 안 해요. 딱 하나 입장 나온 게 인적 쇄신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그 입장을 내놨대요. 뭐라고 냈는지 아십니까? 전혜원 원장님. 뭐?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김 여사 활동 자제를 건의했더니 이미 지쳐있고 의욕을 잃었다. 이 정도면 노벨 공처가상, 노벨상 하나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 규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히 얘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달라.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특검 얘기 꺼내기만 해봐 이 말이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구체로 얘기해봐, 가져와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 반응을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금 한 통로로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임 대통령이 또 불러서 갔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김건희 특검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이 말인 것 같고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이 얘기를 전달하는 것 같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어제 휴대전화 만지는 거 공개가 됐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게 다 녹음을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빠 똑바로 말해 라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을 다 거절했고 아예 들어줄 의사랍들 없다. 이게 지금 오늘 보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속보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있는 사람을 알려주면 조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인적 쇄신을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그러면은 알아서 해야지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 아까 딱 모여있는 자리가 제가 자꾸 학교 어떤 훈육실 뭐 이런 게 생각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교장 앉아있고 담임 앉아있고 학생이 있고 학생이 보다 못해서 그 저기를 민원을 넣은 거예요. 요즘에 그걸 뭐라고 하나요? 뭐 고충 처리 뭐 그런 거고 부대에서는 마음의 소리라고 하던가? 뭐 그렇죠. 백 PD님 마음의 소리라고 그러나요? 네, 마음의 소리. 소원수리도 있고. 그러니까 소원수리인데 뭐 마음의 소리 뭐 이렇게 마음의 편지, 마음의 편지 이런 거를 이제 써가지고 해요. 교장 선생님 요즘에 저 교실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합니다. 심지어 아침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막 학생들을 쥐어 패고 그런 애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애는 밤마다 잠도 안 자고 개 데리고 산책하고 막 그랬다가 경원들한테 삥 뜯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 교장이 야, 그 애 불러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 대고 누구야 말을 해봐. 다 알면서 거기서 일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이런 형국이에요. 누가 그랬어 이야기해봐. 그러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금 지난번에 뭐 7간신 나오고 10상시 나오고 대통령실 아니 그러면 저기한테 김대남한테 말을 하고는 되지. 김대남 이야기했잖아요 10상시. 네. 이미 다 알고 있죠. 뭐 그리고 어제 우리 대국민 TV에서도 간신 이야기 나왔는데 간신 감별사. 예, 정진석이 최고 간신을 꼽히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김태효나 언론에서 다 지적하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 이렇게 날마다 봐요. 예. 어제 슈퍼챗도 쐈지 않습니까? 지금 이틀 연속 슈퍼챗입니다. 내일 또 쏘겠습니다. 한번 이번 주는 계속 쏴보겠습니다. 한번 기록 한번 세보겠습니다. 아, 예게요. 근데 그 얼마나 이게 워딩을 마사지를 해서 밝힌 거겠어요. 안 밝힐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실은 어제 그 흔한 서면 브리핑 하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질 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 발언을 최대한 감정 다 덜어내고 마사지하고 밝힌 게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내일이야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고요.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대활동 안 할 거야. 뭐 앞으로 얘기하지 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무슨 뭐 의혹 규명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명태균 얘기 제가 해드려도 되나요? 네? 정말 재미있는 발언이 하나가 있어요. 대통령 얘기를 고위 관계자가 지금 전한 거거든요.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선 전 명 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 이후 중간에 명 씨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집사람은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관계 단절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집사람은 달래는 노력을 계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계속 명태균하고 카톡이든 뭐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쓱 하고 흘리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이나 대통령 반응을 봐도요. 김건희 여사는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 말씀만 제가 드리고 그 얘기 끊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칼럼을 썼어요. 근데 칼럼에 뭐라고 썼느냐면요.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가 굳은 일을 도맡았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선거엔 돈이 들고 음지의 일도 있기 마련인데 그걸 김 여사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댔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나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 이런 것을 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그룹에 대선 승리의 숨은 1등 공신은 내 와이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자기는 뭔가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 안에 그게 숨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곧 대통령을 건드리는 일이 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으로 내몰릴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예. 거예요. 자, 아까 말풍선 제가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좋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선작 소개 좀 해드릴게요. 그 사진 한번 깔아주세요. 그래야 그 A씨 나오는 걸로요. 그래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웅 선생님. 자, 윤석열 말풍선부터요. 눈 깔어. 한동훈. 아, 뚜껑 열리네. 경호원. 건희한테 일러야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별로였어요? 그러면 이거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님. 윤석열 일단 말해봐. 한동훈 김건 점점점 정진석 이거 왜 이래? A씨 정어리 TV 좆대꾸알 마지막에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님. 아주 좋습니다. 한 번만 더 갈까요? 유어 네이버님. 윤, 아야, 내가 어찌야 쓰겠냐? 좋게 가자 그거죠 형님. 경호원, 동훈아 앵간히 해라. 그거라고. 이거 반응이 조금 별론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 분 저 당선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애청자님들 저를 눈물 나게 합니다. 제가 안진걸 소장 너무 좋은 글 이상부님이 보내줘서 약간 삐쳤더니 배공기 것도 올라와요. 네. 안진걸 소장님. 제가 운을 떼보겠습니다. 3개나 왔어요. 이런 게. 예. 띄워봐 주세요. 배공기 오빠는 운명처럼 나에게 왔다. 기운나게 하는 나의 비타민. 이건 예전에. 너무 좋습니다. 정어리 절찬이 모집 중님. 좀 기분 좋아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있으십니다. 주블리님도 삼행시. 안진걸 소장님. 백전백승 백운기. 운빨이 아니다. 기술도 전술도 압도적이다. 100만 정을 이끌고 꼭 이 정권을 무너뜨리자. 와우. 한 번만 더. 요 정필성님은 전혜연 원장님이 한번 불러주세요. 오늘 띄워드리는 네, 거죠? 백운기로. 자, 100번 1000번 보고도 또 보고 싶은 얼굴. 운. 정말 심쿵이네. 운수 대통할 관상을 지녔습니다. 기. 기라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아, 재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재치가 있어요. 예. 삼행시는 이렇게 반전이 있어야 재밌어요. 맞아요. 제가 들은 삼행시 중에 최고로 꼽는 게 황선홍이었다니까요. 네? 황선홍이요? 오. 황선홍 옛날에 선수 때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황선홍 이름으로 자기가 삼행시를 해보겠대.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운을 뗐어요. 김성한 평론가가 황선홍 선수라고 하고 네. 자 한번 이름 저 석자로 저 했으니까 제가 오늘 떼보세요. 띄워볼까요? 네. 황, 황금의 발, 선, 오. 선수들의 희망, 홍. 홍명보 파이팅. 아, 와. 황선홍 선수 앞에다 네. 두고. 너무 재밌네요. 어저께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가서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박정아 비서실장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기자들이 표정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저기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럼 용산도 뭐 적극 공감을 한 건가요? 똑같은 제가 대통령 말씀을 옮기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대표께서 회동을 마치고 그러니까 81분 동안 대화 나누신 다음에 나와서 얼굴 표정이나 모습이 좀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좀 그래도 좀 부담이 있는 얼굴이셨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져서 확인을 못 해버렸다고라. 야. 예, 참 어찌했을까. 근데 어디? 비서실장이 저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배석하지는 예, 않았지만 나온 것 그쵸. 그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한 대표를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대표는 집으로 쌩하고 가버리고 자기는 국회로 와가지고 지금 기자들한테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 얘기했는지는 대통령 발언은 그냥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얘기하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대표도 엄청나게 격앙돼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당을 쪼개든 아니면은 진짜 탈당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단계로 가기 전에 마지막 굉장히 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더 이상 아마 한동훈 윤석열의 관계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해명을 하더라도 좀 성의 있게 하죠. 저를 대놓고 생방에서 저런 식으로 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박정아도 속으로 아마 윤석열 욕을 엄청 할 것 같은데요. 속으로는 당연하지. 이런 탄핵 시켜버릴까 막 속으로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얼굴이 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한 수모를 당한 거거든요. 준비 과정에서부터 뭐 면담 독대도 아니고 맞아요. 면담이란 말로 완전히 격화시키고 정말 옆에 비서만 막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만들고 십상시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특검 통과시켜버려야지 이런 생각 하고 싶지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는 좀 하나만 제가 짚을게요. 탈당 얘기를 하셔서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몇 %고 국민의힘 이거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윤석열하고 한 세트면 우리도 망한다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점이 통과되면 어느 지점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는 얘기는 정말 내부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미 지표가 다 드러나 있다 좀 이렇게 판단될 요소도 있습니다. 예. 박정화 실장하고 제가 방송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같이. 박정화 실장은 저렇게 말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박정아 실장이 답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박정아 의원 저도 이제 패널로 만나봤잖아요. 재치 있어요. 그 표정을 물어보는데 어두워서 못 봤다. 이런 그 답변들 대변인을 해봐서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아주 근사한 표현이었어요. 기자들한테 그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콩이맘님 차마 옥상으로 부를 수 없으니 골방으로 부른 거겠죠. 옥상으로. 슈퍼챗도 보내셨네요. 네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같니? 죽고 싶어 환장했냐? 나도 못 건드는데 건이 건들면 너 그나마 대표도 못해. 봤잖아. 준석이를 비롯해서 조심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콩이맘님 좀 센데요. 무서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상황이 좀 궁금해집니다. 어제 국정감사 관심을 많이 모았지요. 강혜경 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한 것도 등장할 겁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